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4천선에 바짝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종가상으로 1.5% 정도 올라주면 코스피는 4천선의 문을 열게 됩니다. 주말 사이에 추가된 뉴스들은 일단 지수상에는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많았었죠. CPI가 예상을 하회하며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강화됐고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일단 큰 틀의 경제 합의를 이뤘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장 또 이번 주 슈퍼위크인 만큼 각종 일정과 함께 어우러져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들려왔던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확인하고 이어갑니다. 코스피는 4천을, S&P는 7천을 바라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생각보다 낮게 발표된 물가지수에 안도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직행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23,200포인트 선을 뚫어냈고요.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6,800선을 뚫어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0.8%의 플러스권. 무엇보다 이날 시장 상승을 부추겼던 재료는 9월 CPI 물가 지수였습니다. 발표된 수치는 여기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전부 다 예상치를 0.1%포인트씩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걱정했던 것만큼은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다라는 안도감 속에서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를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강화가 됐고요.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되고 있는 이번 주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96%대, 그리고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은 91.7%로 반영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50bp 비컷 가능성 역시도 한 5% 정도의 가능성으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유의해봐야 될 여전한 한 가지 포인트는 이렇게 물가가 물론 예상을 이번에 밑돌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3%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와 여전히 꽤나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미국의 소비자들, 특히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3%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 심리를 어느 정도 짓누르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날 발표됐던 미시간대 이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가리켰다는 점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정규장에서의 흐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인공은 알파벳이었는데요. 이 구글과 엔스로픽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된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게 됐죠. 엔스로픽이 차세대 클로드 모델을 위해서 구글의 TPU를 최대 100만 개까지 사용을 할 것이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대의 규모가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알파벳의 주가 2.7%의 강세로 진행이 됐는가 하면 같은 뉴스에 반응했던 또 하나의 종목은 바로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이 알파벳의 TPU를 만들고 있는 대표 협력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초대형 계약의 수혜를 동반으로 받아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브로드컴의 매출 비중을 확인해 보시면 AI 컴퓨팅 매출 가운데에서 무려 80% 이상이 바로 이 알파벳의 TPU를 통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며 2.9%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같이 올랐습니다. 엔스로픽이 새로운 모델에는 구글의 TPU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존 AI 모델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을 쓰겠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2%대에 함께 주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도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도 6%대의 급등이었습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인텔이 이 개인용 PC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뉴스였습니다. 계속되는 이 기대감 이어지고 있죠. 지금 월가
월간 기준으로는 마이크론의 주가 40% 가까운 폭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의 플러스권, 우리 증시에 오늘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 이날 움직였습니다. IBM이 양자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AMD 칩을 통해서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양자 컴퓨팅에 있어서 이 오류 수정 알고리즘은 정말 핵심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IBM의 주가도 날았고 AMD도 함께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마일스톤을 달성함으로써 기존에는 2029년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스타링 양자 컴퓨터가 1년 일찍 앞당겨져서 상용화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5년은 좋게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양자컴 상용화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이 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 하루하루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날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명분이 되고요. 주가가 내리는 날에는 그래도 당장 4분기에 실적이 좋을 만한 어떤 드라이빙 포스가 없다라는 우려감이 하락의 빌미가 되고는 합니다. 이날은 후자의 무게가 실리면서 3%대 밀렸는데요. 다만 그 밖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강했습니다. 특히 전날 강력한 실적을 공개했던 포드의 주가가 12%, 퀀텀스케이프 역시도 실적이 좋았고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지속이 되면서 15%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 중국에서는 탄산 리튬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죠. 앨범알은 그 수혜 효과의 8%대의 강세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원자력 그리고 SMR 관련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죠. 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영향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만 연결 심사 기준을 60일로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배치를 해서 전력 공급하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전력망 기업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뿐만 아니라 SMR 대장주인 오클로 지난주에 이 실적이 부재하다라는 데에 대해서 쇼크가 좀 있었는데 이날은 9%의 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JP모건이 앞으로는 대출에 대한 담보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자산으로 우리가 여겨주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가격 상승, 대표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까지도 함께 견인을 했네요. 자, 이제 이번 주는 앞서 들으셨다시피 그야말로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포진되어 있는 슈퍼위크 혹은 메가위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만한 섹터와 종목들 챙겨보셔야겠죠. 일단 미중 정상회담, 최대 수혜주는 반도체, 희망편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만약에 정상회담이 잘 진행이 된다면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업종으로는 반도체 주들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가장 변동성이 높고 투자하기 까다로웠던 업종이 반도체 주들이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역시 제일 많이 올랐던 것 또한 반도체 주들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OXX 그리고 SMH.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엔비디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가느냐 아니면 매우 많이 들고 가느냐. 이 주도주로서 엔비디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SMH가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대표적인 반도체주들 이 두 종목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미중 회담 결과에 따라서 빠질 수 있는 종목, 만약에 두 국가의 사이가 좋아진다면 그동안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상했었던 히토류주들은 조정을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히토류 테마를 대놓고 밀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관심을 지속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만약에 회담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일단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한 템포 쉬어가자라는 차원에서의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
소개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 ETF로는 REMX라는 종목이 있고요. YTD 기준 87%의 급등세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번 주 젠슨왕 CEO의 GTC 기조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젠슨왕 CEO가 GTC에서 연설을 할 때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터, 로봇, 자율주행, 대표적으로 이런 토픽들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바로 직전 기조 연설에서 움직였던 테마가 바로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대표 ETF로는 QTUM, 퀀텀의 줄임말이 되겠죠. 리게티와 최근 핫한 D-Wave부터 아이온Q까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다 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회담을 통해서 수혜를 입을 만한 섹터로는 방산 섹터를 꼽아봐야겠습니다. 일본의 신임 총리가요, 취임을 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일이 군사력 강화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부분, 방위비 증액을 지시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 GDP의 2%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방산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는데 글로벌 방산주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방산주들은 전 세계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HLD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슈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는 지금 미일 회담이니까 미국 종목들에만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ITA라는 티커명을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밖에 이번 주 챙겨봐야 될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한중, 한미 혹은 미일 각종 회담 등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치마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섹터별 혹은 각 증시별 영향받을 내용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준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정말 코스피의 천정부지 치솟음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코스피가 2.5% 상승, 코스닥도 일단 따라갑니다. 1.2%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정말 세계 글로벌 증시 1위 한국의 좀 자랑스러운 최근의 시세입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반도체 중심의 매수와 함께 사모펀드 측, 그러니까 기관 측에서도 강력한 매수 투입을 하면서 종목 장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코스피에서 유입이 됐고요. 이날 개인들은 대거 매도했다라는 점에서도 수급적인 엇갈림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YTD 기준으로 올해 코스피 200,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형주의 명확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73%의 상승이었고요. 이것을 주도한 것이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강세장은 강세장입니다. 짧은 조정 이후에 강반등으로 정말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하며 우상향하고 있죠. 이날 올랐던 이유, AI발 반도체 슈퍼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덧 코스피 내에서 시가총액 차지 비중이 31%나 되고요. SK하이닉스 이번 주에 실적 앞두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11월 초에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SK하이닉스 실적, 엔비디아 실적까지 일단 10월 말 11월 초까지 반도체 쪽에 살펴볼 이벤트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하며 삼성전자는 10만 전자에 다가갔고 SK하이닉스는 50만 닉스를 결국 달성해냈죠. 여기에 증시 자체에 풍부한 대기 자금이 많습니다. 증시 예탁금 사상 처음으로 80조를 돌파했고요. 외국인 투자액이 1년 새에 2배 늘어났습니다. 부동산의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증시로의 자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이랬던 주변 환경에 플러스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트럼프의 순방 일정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29일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30일에 미중 정상회담, 11월 1일에 바로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회동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상회담의 일정 등이 여러 가지 무역 리스크를 좀 낮춰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고요.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다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리스크 체크를 할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되고요. 인플레 재발 우려, 그리고 무역 갈등이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심화된다면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뉴스를 잘 추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의 결과 또한 중요하겠죠. 일단은 기대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달라진 모습을 주도하는 섹터가 바로 AI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정말 앞단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끌어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1, 2등이 정해져 있고 3등은 자리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하루는 원전, 하루는 조선, 하루는 로봇 등으로 돌아가면서 3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등 자리에서는 AI 반도체가 굳건하죠.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인텔의 호실적, 이런 가운데 각종 칩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칩을 소비하는 업체들은 포모에 시달리면서 더 많은 수요를 내걸고 있죠. 여기에 샌디스크마저도 개선이 되면서 낸드 쪽도 달라진 흐름, 결국 반도체 모든 업종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탑2의 HBM4 실물 공개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테슬라 AI5 칩까지 수주하면서 파운드리 쪽 모멘텀을 더했죠. EUV 펠리클 국산화 이슈 속에 FST 등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젠슨 황 CEO가 방한해서 3대 총수와 만남을 갖는다라는 소식을 지난주 전달드리기도 했죠. 이러한 이슈 속에서 반도체주 정말 아낌없이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 외 소부장 종목들 내달렸습니다. 자, 2차 전지가 금요일은 더욱 강했던 것 같습니다. LG 엔솔의 스텔란티스 캐나다에서 ESS 배터리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또 ESS 뉴스가 추가됐고요.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의 합리적 비율 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급량을 조절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점도 우리에겐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날 강조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과연 전고체 배터리 없이 돌아가겠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수화학 등의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있기도 했었죠. 함정남 차장님이 지금 전고체를 물리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계속 얘기를 하고 가셨었는데 이수화학 26% 상승세였고요. 요즘에 ESS 소재로서 LNF 쪽도 지속적인 시장의 관심권 여기 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방한해서 현대차그룹과 LG 엔솔, SK온 등과 회동을 가진다라는 이슈도 2차 전지 진영의 상승을 보태줬습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종목들이 지수 기어 상위 10위권 내 종목을 모조리 다 차지할 만큼 이날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원전 이런 쪽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로는 전력과 로봇, 로봇 손 이야기가 또다시 거론이 되면서 로봇주들도 로봇스타 이런 종목들 강했고요. 그날 전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었는데 전력주들도 또 시세 빠짐없이 이어갔습니다. 원전,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서 원전주의 랠리가 있었고요. 개별주로는 SAMG, 삼지엔터, 블랙핑크 리사의 캐치 튜닝핑 그립톡 이슈가 단 하루 만에 이 종목을 20% 급등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삼지엔터 같은 경우는 일정도 있습니다. 10월 30일 티니핑 시즌 6가 시작하게 된다라는 점도 하나의 일정으로 남겨두고 있죠. 자, 보로노이도 그날 개별 뉴스 살펴드렸었는데요. 8% 상승이었고요. 현대건설 이날 급등세가 있었죠. 16%. 잠시 후 현대건설에 대해선 따로 좀 더 자세히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의 흐름이었고요.
2차 전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저점과 고점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시세의 연속성이 2주간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난 슈퍼 사이클을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시세가 등장하게 되네요. 9월 전기차 판매가 좋았고 LG 엔솔의 실적 나름 괜찮았죠. ESS로 시장의 이야기가 모두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의 탈중국 규제 강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중국의 배터리 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추가가 됐네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 거시안, 그러니까 고션 배터리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업체에서 배터리 소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였고 미국 내에서도 수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서 환영했던 내용이었는데 2년여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진입하며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자 결국에는 철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로 인한 한국의 반사이익 기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시각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배터리 셀 업체들과 소재단을 체크했고요. 자,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퀀텀스케이프, 미국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또 샘플을 출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도 전고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고체 밸류체인들 한 번 더 정리하고 갑니다.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요. 지난 금요일에 이미 한농화성 등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수화학,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시세 체크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함정남 차장님 오시는 만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주말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로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증시 측면에서는요. CPI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죠. 금리 인하 수혜주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였고 미국 내 지금 실적을 낸 기업들이 EPS나 매출 예상보다 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지난주 거래일에는 포드가 호실적에 급등하기도 했었죠. 국내 자동차는 GM이나 포드 이런 시세를 못 따라가줘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 자, 외교 측면에서는요. 말레이시아에서 미중 장관급 회담이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히토류 등의 성공적인 중국과의 무역 틀 합의를 했다. 100% 관세는 해제될 것이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이 히토류 제재 안 하길 바라고 대두를 사주길 바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토류에 대해선 유예하고 대두는 사주는 쪽으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100% 관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트럼프의 발언도 더해졌습니다. 러시아 제재 대폭 강화할 것. 이것은 원자재 쪽 내용이 될 것이고요. 아시아 순방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는 발언, 북미 회담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지금 일정 부분 환경 미화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말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고 나서 빅3 조선소에 방문할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는 대북 그리고 조선주가 되겠죠. 지난 금요일에도 조선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원전 전력 등에 비해서는 약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산업 뉴스로 가면 주말 사이에 오픈 AI 소프트뱅크로 추가 투자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게 중요해 보죠. 미국 에너지부가 데이터 센터 전력망 심사를 6년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엄청난 국가적 차원의 보급을 위한 노력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자극했고요. 자, 모틀리플에서는 원전주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원전주들의 급등 흐름이 있었죠. 자, 지금 미국이
패권과 관련해서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힌트가 미국 정부가 투자하는 것에서 나오고 있죠. 때로는 리튬, 때로는 히토류, 때로는 반도체, 그리고 시장에서 양자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원전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분 투자 이슈요. 그래서 양자 원전도 일단 패권의 중심으로 넣어놔야겠죠. 그래서 전력, 원전, 조선, 경협 등의 키워드가 주말 사이에 나왔다 이렇게 전달 드리겠고요. 이런 가운데 이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기업이 지난 금요일에 현대건설 시세로 나타났습니다. 정거래일에 사모펀드에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고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렇다 할 흐름은 없었었는데 금요일장 급등세가 있었죠. 현대건설 나왔던 뉴스들 보시죠. 국내 최대 규모의 용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준공 이슈가 있었습니다. AI 진영의 뉴스였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국내 최초로 미국의 대형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페르미 아메리카와 이 대형 원전 4기에 대한 건설 기본 설계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원전의 키워드에서 현대건설이 또 이슈를 타게 된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 대규모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대북 관련주로서도 현대건설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업 측면에서도 정비 수주액이 급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시세를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현대건설 일단 관련한 뉴스들이 모였기 때문에 체크포인트로 놓고 살펴보시죠. 자, 패권 다툼 속에서 이렇게 반도체, 전력, 그리고 조선, 원전, 미국이 바라는 것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 그 가운데 원자력 얘기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원전주들의 상승과 현대건설 등의 이슈가 다시금 원전 섹터에 한 번 더 강력한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봐야겠죠. 가스터빈 이슈의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지금의 이슈 측면에서 두 종목을 원전 섹터 대장으로 체크하시면서 시세에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조 달러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포털 사이트에 7조 달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일경 78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바로 맥쿼리 자산운용에서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수요가 7조 4천억 달러로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성을 거론했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겁니다. 노후화되어 있는 전력 인프라, 그리고 재건의 키워드, AI, 이상기후, 패권 다툼, 한국의 전력 관련한 기술들 숫자와 수출로 찍히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등의 실적에서도 추후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살펴봤었죠. 전력 쪽에 대한 국내 증권사 평은 호황이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7조 달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망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죠. 그러니 지금 시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1군인 반도체 2차 전지, 물론 2차 전지는 ESS와 전고체 위주입니다. 이것과 함께 2군으로는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전력인가? 조선인가? 원전인가? 로봇인가? 아니면 양자, 코인, 남북경협의 3군인가? 일단 시장에서 1등 섹터들, 2군 섹터, 그리고 테마단의 종목들을 잘 분류해서 적정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지 못하는 쪽이 지금 바이오죠. 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지금 소외되고 있는 하반기입니다. 11월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다시금 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 될까요? 일단 뭔가 애로라던가 대규모 계약 이슈가 있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정말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속 얘기였고요.
속캠 경쟁 뉴스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세대 속캠 실물과 스펙을 반도체 대전에서 전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심택이 관련해서 3사의 모멘텀을 받아간다라고 해서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이크론이 2세대 속캠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3사에게 요청했죠. 속캠 관련한 칩을 만들어 달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3사가 치열하게 그것을 만들고 있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캠 관련한 기업들, 뉴스들이 나왔을 때 힘 받아갈 수 있을지 일단 정리해봤어요. 심텍과 TLB, 코리아 서키트, 에이펙트 이런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관련주로 관전 포인트들 체크해 보시죠. 자, 시장에 대한 이슈들 살펴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전체적인 시장은 나쁘진 않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틀을 합의했고 일정 부분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압박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이 때문에 뉴욕장이 올라줬고요. 에이펙이나 실적 등의 다수 일정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순차적으로 해소돼 갈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언제든 사실 세론이나 실망도 가능할 겁니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니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자, 업종으로 보시죠. 키워드 기억할 것들 정리했습니다. AI에서는 젠슨왕 CEO가 방한해서 SK, 삼성 등과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할 것이고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SK하이닉스의 실적 예정돼 있는 이번 주입니다. 반도체 ASP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긍정적이겠죠. 범 AI 진영에서는 원전과 전력에 대한 긍정의 시각 등이 모이고 있고요. 원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여러 대북 이슈가 맞물리는 현대건설은 이미 개별주단에서 상승하긴 했습니다. 자, 바이오의 11월은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얼마나 더 강화되는가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지금 전고체 ESS의 키워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미 협력 이슈로는 원전과 조선, 남북 경협 이슈로는 북미 회담 등의 이야기가 있겠네요. 자, 마이크론 속캠 이슈, 속캠 관련주 개별단에서 자극할지 보시고요. HD현대 사상 처음으로 미국 군함 건조에 참여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일정입니다. 에이펙 관련한 일정으로 일단 고려할 업종들 짤막하게 정리한 거고요. 한미정상회담, 미중정상회담, 그리고 CEO 서밋에서 젠슨왕 연설 혹은 3대 총수와 회동에선 반도체나 로봇의 키워드, 아무래도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도 만나기 때문에 로봇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은 한한령과 대북에 대한 키워드를 연결해 볼 수 있겠고요. 와, 이번 주 너무 바쁘겠죠. 정말 슈퍼 위크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쏟아지는데요. 월요일 포스코그룹주들 오늘입니다. 쏟아지고요. 내일은 삼성그룹주들 예정이 되어 있죠. 수요일 정말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NF 등의 실적이 있는데 이날 또 와보시면 한미 정상회담. 자, 28일에는 SMR 국제 컨퍼런스 진행됩니다. 원전 쪽 키워드고요. 에이펙 CEO 서밋이 이날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31일 오후에 젠슨왕의 특별 연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젠슨왕과 3대 그룹 총수의 만남, 날짜가 처음엔 31일로 보도되다가 최근에는 명확한 날짜가 명시되고 있지 않아서 이 날짜는 좀 미정이라는 점, 일정 내에 진행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확정 실적 나오고요. 이날 FMC, 일본 BOJ, 미중 정상회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실적. 여기서 이제 AI 투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반도체 진영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이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 분할 이슈로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엔 애플과 아마존, 코인베이스 실적도 대기하고 있네요. 아마도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잘 정리해서 같이 호흡하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전선주로 한 주의 시작을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전선주들의 주가가 또 한 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죠. 특히 그 안에서 대한광통신은 16.8%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쳤고, 그리고 대한전선이라든지 가온전선 같은 대표 전선주들의 주가 흐름도 탄탄하게 나타났습니다. LS에코에너지와 LS마린솔루션도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전력 설비단을 넘어서서 전선주들까지 관심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전선주들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가 전달이 됐죠.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오픈AI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픈AI가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전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픈AI는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소버린 AI 구축 그리고 글로벌 협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 민간 파트너와 입지, 모델, 운영 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인프라 쪽으로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한 가지가 블랙록 쪽에서 인프라 쪽에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도 한번 반영을 해봐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구촌의 이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 AI용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장을 증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력 수요는 전방위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만큼 자율주행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산업 자동화 시스템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전력 설비 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내러티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전력 설비 업황이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 속에 진입을 한 것이라면 그 안에서 앞으로 전선 쪽을 향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유럽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송전 개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진출할 가능성 또한 함께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력망 투자 규모를 살펴보시더라도요.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흐름을 전망한 건데 2020년 대비 2050년까지는 거의 3배 가까이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능성 그리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러티브 속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전선주들의 주가 차트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은 전선주들의 주가 흐름, 전력 설비, 변압기와 비교를 한다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더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기대감을 완전히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허리, 어깨, 무릎 중에 어디까지 온 것일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지죠. 대표적인 종목 대한전선의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요. 이때부터가 올해 그래프인데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고는 있지만 2024년과 비교했을 때 당시에 찍었던 고점을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난 단기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고 LS마린솔루션이 대체적으로 이제 1년 차트, 올해 차트를 본다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꾸준히 최근 들어서도 탄력을 잘 받아 나가고는 있지만 2024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그렇게까지 큰 탄력을 받지는 못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또 전력 수요에 대한 코멘트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 우상향한 것은 맞지만 변압기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될 텐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온전선이라든지 대한전선 이런 전선주들의 주가, 내러티브, 이 기대감의 영역에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더 열릴 것인가 아니면 실적이 확인이 된 이후에 주가 반응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나올 것인가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아마 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만큼 오르지는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를 실적에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주죠. 대한전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1인자는 LS전선일 텐데 LS전선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거의 1인자 같은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을 살펴보시면 대한전선 지난 2분기 실적, 매출액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6% 감소하는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상반기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시더라도 매출액은 증가,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불씨가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3개 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중이고 그리고 분기 매출을 살펴봤을 때 15년 만에 9천억을 돌파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자면 현재로서는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지만 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과 내러티브는 여전하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압기만큼의 상승은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대감은 꺼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수주 잔고 추이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살펴본다면 그때는 이제 1조 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9,455억 원 규모였는데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조 2,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성장률 30.3%를 기록했기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대한전선의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한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3가지를 요약해 봤는데요. 이 수주가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은 결국에 실적일 텐데 이 수주가 언제 매출로 이어지고 그것이 영업이익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추가 반응이 어떤 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주가 반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희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증권가의 전망 살펴보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데이터컴 한식 뷔페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 안에서 스위치라든지 케이블 그리고 광 모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집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약된 부분들 핵심 포인트만 정리를 해본 건데 케이블 쪽에서 연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케이블 업종에서도 연결 수요의 Q의 폭증과 고속화가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세부 업종에서는 광케이블 전성시대를 강조하면서 광케이블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 광케이블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디테일입니다. 전례 없는 수요 증가가 관찰되고 있는 만큼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놓치지 말아보자라는 관점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형 광케이블 수요는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 규모라든지 광 트랜시버 종류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그 수요 자체를 정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흐름에서는 데이터 센터 연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광케이블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 성장 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케이블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한광통신이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두 자릿수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 대한광통신을 살펴본다면 월봉 차트로 길게 살펴봤을 때 뭐 이번 달 들어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신한투자증권에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미국향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2026년 중으로 분기 턴어라운드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서는 적자와 저마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그래도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로 수주량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었고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향 수주를 확인한다면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가시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호황으로 생긴 틈새 시장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광케이블 시장과 기술력에 따라서 이원화되는 시장이지만 최근 고부가 가치 케이블이 초호화 상태인 만큼 광케이블이 고부가 가치 제품인 만큼 글로벌 단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이 대한광통신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살펴보신다면 2026년 실적 굉장히 좋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내년을 기점으로 높여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전력기가 굉장히 잘 가면서 길을 터줬는데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선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들 저희와 잡아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함께 체크해 보시죠. 시장의 여러 이슈들 들여다보면서 차분하게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미, 미중, 한중, 조금 더 나가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미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한번 켜졌고 CPI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추가적으로 강화됐죠.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국내장 4천선을 욕심낼 만큼 올라온 상황입니다. 시장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이 좋은 장에 무슨 판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박수나 쳐주면 되는 것이고 CPI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뭐 이러면 또 경기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지금 관심 없죠. 10월 내 금리 인하하는 거 문제 없구나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셧다운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지금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안 돼서 첫 번째 부랴부랴 갑자기 출근해서 발표한 데이터였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시장은 좀 통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점. 이제 뭐 이거야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 이번 주 이슈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슈퍼위크가 있고 FOMC가 있고 APEC 정상회의가 있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한미 무역 협상과 또 한중 정상회담까지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그런데 그냥 훅 채로 딱 털어내면은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미국 증시에서는 실적이 꺾이거나 많이 이제 어려워졌으면 주가가 변동성이 넷플릭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지만 뭐 지금 그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치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전망으로 대응하기는 뭐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미중 정상회담일 텐데요. 이 전후로 색깔이 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바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뭐 한미의 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이 뒤로 늦춰져 있죠. 그 와중에서 미국과 중국. 자, 일단은 미국의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다고 성사가 됐잖아요. 만난다면 아예 안 만났으면 몰라도 만난 다음엔 예전에 북미 정상회담처럼 하다가 나 얘기 안 하고 갈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본인의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고 가기 위해서 이것을 이벤트화로 만든 거지만 지금 만난다면 미중이 만났는데 뭐 우리가 우려하는 난장판이 되거나 싸움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에게도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트럼프 본인에게도 상당히 리스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 충분히 물밑 작업이 끝난 이후에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온화적인 스탠스를 일관되게 표현했어요. 오히려 그 밑에서야 좀 자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을지 몰라도 나는 중국이 망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 지금 중국 돕는 거다. 나 중국 너무 좋다. 시진핑 리스펙.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제가 뭐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일관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결과치를 기대하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무역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라는 우려들도 많은데 뭐 아니면 이제 157% 맞는 거 아니야 만만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 157%가 매겨지게 되면 인플레 같은 이슈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신체 점. 이슈가. 그렇죠. 네. 이것이 미국에게는 특히 금리를 내려야 되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기저 베이스의 핵심이 유가의 하락이고 거기에 이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안정적인 저가 제품들의 수급일 텐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옷값이 안 오르잖아요. 테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가 없어요. 테무라는 유통망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자 어쨌든 이것 또한 미국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은 아직은 미국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막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라는 겁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 생각엔 그거보다는 좀 무난한 어떤 협상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이드가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 만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데 비중을 실어놓고 본다면 그 안에서 미중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여러 가지 섹터 내에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반도체는 일단은 거기가 어긋난다라고 했었을 때 관세를 가장 세게 부과한다고 했던 날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게 반도체였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소부장에서는 여전히 INC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쪽에서는 계속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중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인 결론 혹은 노이즈가 없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대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히토를 1년 유예하고 100% 관세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강하게 뛰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긍정의 판단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정남 차장의 의견도 저희 참고하겠고요. 관련해서 반도체 진영의 추가적인 시세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군에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앞서 나가고 그 뒷단에 원전, 전력 등이 또 계속 받쳐주고 있어서요. 2차 전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리더라도 지금 전고체 쪽 보셔야 합니다. 2차 전지 다른 종목들보다 전고체에 대한 얘기를 지속 더 강조해 주신 최근이거든요. 전고체 쪽 가네요. 이수학 급등 나오고요. 안 갔으면 안 되는데 조금 늦긴 했어요. 근데 순서적인 면에서 제가 전고체가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명분이 덜한 쪽에서 더 탄력이 나올 거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서 2차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글쎄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좀 편하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에코프로의 박자와 포스코 피처엠의 박자가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거든요. 이러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고가 랠리 했었을 때 그랬었거든요. 2023년. 예, 에코프로가 가다가 못 갔던 에코프로 가실 때 포스코 퓨처엠이 가다가 이게 가다가 못 가다가 이게 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끼어면서 순환매로 계속 올랐던 그림인데 지금 그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때들을 다 추억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난다 안 끝난다가 아니라 물리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여전히 저는 명분 있는 것은 전고체와 폐배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고체 쪽에서 이수학이 가더니 어저께 한농화성도 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뭐 삼성 SDI라든가 그다음에 뭐 계속 말씀드린 이수스페트 케미칼 이런 종목들 꾸준히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전고체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가 한농화성도 이제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고 세비캠 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폐배터리는 지금이 2차 전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무역적인 문제와 또는 히토류 무슨 원자재 수급이 안 되는 쪽에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뽑아내던가 또는 아니면 ESS 간다 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맞기 때문에 시기적인 정황이 맞는 것은 폐배터리가 확실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세비캠, 성일아이텍,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종목이 확산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섹터가 막 넓어질 때 과거에 이때 그 마지막에 이제는 이것까지 올라가면 다 올라간다라고 했던 게 전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는 이제 뭐 에코앤드림이라는 맞아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트륨 배터리가 있어요. 나트륨 배터리는 이제 리튬은 이제 좀 수급에 대한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나트륨은 언제든지 구하기 쉽다라는 건가 효율성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시 이 시장에서 반응할지도 모른다. 이거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좀 뜨거웠었거든요. 그랬을 때 움직였던 것이 애경케미칼, 자이글 있잖아요. 뭐 대보마그네틱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시장이 섹터에 지금 에코프로가 올라왔던 것이 ESS다라고 확실한 명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의 쏠림이 더 큰 ESS만 이유라고 한다면 이 속도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수급의 쏠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쏠렸던 수급이 섹터 내에서 확산된다라는 그림으로 좀 시나리오를 맞춰보시면 왜 이제 전구체와 뭐 이런 것까지도 나트륨 배터리까지도 제가 확산의 뷰를 갖고 있는지는 공감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로 내가 수익을 볼 줄이야. 수익 먹고도 신기하다. 이런 시청자분들의 얘기에서 2차 전지가 정말 과거에 그 뜨거웠던 시절이 온데간데 없이 쉬었던 그 기간,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가를 또 실감합니다. 최근 2주간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있었고 그 중심엔 수급, ESS, 그리고 명분 있는 전고체, 이제 전구체 등 이 마지막으로 또 불꽃을 피울 섹터 내 종목 확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봤고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2군단에서 가장 강력했던 건 원전과 전력이란 말이죠. 이 부분 짚어볼게요. 전력 쪽 그렇게 갔는데 좀 살짝 쉬었다가 또 가는 흐름이 몇 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그 섹터의 필요를 좀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또 7조 달러 얘기, 전력 인프라 뭐 가치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요. 전력에서는 뭘로 압축하세요? 이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 올 때는 안 꺾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지금 HD현대일렉트락이라든가 효성중공업을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가 신규 매수가 들어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다음 주자로서 잘 대기하고 있던 것이 LS일렉인데 솔직히 LS일렉트릭이 굉장히 납득될 수 있는 만한 너무 좋은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이번이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는데 앞으로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사실은 이제 그도 납득이 되는 것이 저는 단기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전력기기 조선 이쪽은 수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주 잔고가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조금 쉬어갔었던 섹터 내에서의 순환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초대형주 안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수급의 낙수 효과 속에서 그 이제 아랫단의 종목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LS 일렉트릭과 좀 잘 맞물렸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날 전기주들이 막 많이 올랐었거든요. 땡땡 전기. 이쪽은 좀 눈여겨 보실 수도 있는 것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땡땡 전기라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남북 경협 송전주들이기 때문에 세명전기, 광명전기, 그렇죠. 일진전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거에도 맞물리니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좀 같이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땡땡 전기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원전은 이런 텐션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 마누가 프로젝트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죠. 이 마누가 프로젝트가 등장하면서 빠졌던 것이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좀 조정을 줬었어요. 네. 그전에는 협상을 해야 되니까 굳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마누가 프로젝트라는 것이 양국이 좀 명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웨스팅하우스랑 어쨌든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SMR과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저는 납득이 절대 악재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SMR에 대해서 상방 캡을 씌우는 것 같은 것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섹터 자체가 워낙 크고 현대건설도 지금 주말에 뉴스가 나왔죠. 그 뭐였죠? 페르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사, 국내 원전 건설 기업이 원전 프로젝트 참여의 첫 번째로 한 네. 이슈인데, 사실 마누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마누가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는 협력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누가 프로젝트라는 것이 공식화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막연하게 기다리고 그 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이제는 그 수는 네. 우리가 받는구나라고 신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강력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대건설이 그걸 입증해 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원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종목들 중소였다는, 안 그래도 이쪽으로 요즘 섹터 내에서 수급이 다양한 섹터에서 수급이 넘어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전히 ING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뭐 한전산업, 한전기술, BHI, 우진엔텍 등 뭐 여기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충분히 스펙트럼을 넓혀갈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핵 연료 이제 재처리 관련한 합의 이슈까지도 기대치들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분야별로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많았던 가운데, 현대건설의 이 4중 모멘텀이 크게 또 원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점, 정말 마누카 꿀처럼 달콤한 마누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전력 짚었고요. 와, 저희가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게 바이오예요. 네. 그래서 시장 전략 측면에서 바이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 2달 전부터 이제 바이오 지금 좀 불편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금리 인하라는 명분 속에 바이오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에게 수급을 뺏겨가지고. 금리 인하라는 명분으로는 충분히 올라온 부분이 있죠. 가장 앞서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2달 전까지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장이 좋다라고 느낄 땐 바이오가 가장 먼저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여기서 더 가는 건 과열이 조금 부담스러워 보인다는데, 그때부터 그냥 계속 빠지네, 이렇게 빠지네요. 수급이 2차 전지를 쏠렸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조정을 줄 때 바로 바이오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2차 전지가 조정을 주던가요? 지금 바닥에서 계속 고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2차 전지가 뭐 끝났다, 이거보다는 2차 전지를 아까 이젠 종목의 확산 영역으로 간다라고 봤었을 때, 이제는 뭐 꼭 2차 전지가 빠져야 바이오가 온다라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제는 바이오를 매수해볼 수 있을 만한 권역으로 진입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에서는 바이오를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반도체도 소부장에서 괜찮은 것들이 많고, 이제 돌파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탑 대장들이 그쪽으로 좀 뭐 일부는 분산되겠지만, 바이오는 저는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가장 앞단에 두고 매력적인 섹터가 뭐야? 그럼 바이오 절대 빼놓지 않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여겨볼 수 있겠다. 그럼 결론은 이렇게 내려볼게요. 2차 전지 잘 올라왔어. 근데 조금 쉴 수도 있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엔 그 수급을 바이오가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반도체 소부장은 중장기 컨셉으로 조금 아직 안 오른 반도체 있다면 계속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중장 단기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보로노이 지난주부터 이제 개별주로 임상 일상 관련한 얘기 네. 전달해 드렸었는데 오늘 또 신한금투에서 긍정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어서요.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별주로는 모멘텀 나오는 기업들이 속속 모이고 있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경협 얘기하겠습니다. 북한 측에서 그 일대를 환경 정비하고 있다, 뭐 미화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트럼프가 만나고 싶다고 하니 정말 김정은 측에서 답을 낼지 궁금한데 경협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잖아요. 네. 이슈가 조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워요. 이렇게 이슈가 나왔던 걸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한국 가는데 봐서 너가 원하면 내가 들러줄게. 이 카드를 김정은 위원장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내가 그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기는 조금 좀 색이 좀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번에 지나가다가 한번 들르는 코스로 북한을 받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약간 온 김에 효율적으로 다 돌겠다 이런 느낌이 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북한은 전 세계 이목을 받고 싶어서 하는데, 근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받을 수 있을 만한 떡밥을 던진 게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냐라고 했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군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좀 도장을 찍고 싶은 마음에 한번 만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 카드를 받고 싶어서 한번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 이쪽을 계속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나올 걸 바랬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가 던져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과 합의가 끝나면 그 다음 행보는 러우종전과 북한 이슈거든요. 시기적으로 내년은 이제 앞으로는 이쪽 북한 이슈를 내년에 써먹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봤었을 때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성공단주들 말씀드렸고요. 남북 경협주가 있다면 일신석재, 부산산업,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터 등이 눈에 띕니다. 네. 말씀 주신 키워드들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전고체 종목들 지금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기도 하니까요. 이런 전략들 공감하신다면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